2022년 12월 8일 오후 6시 11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분석을 해봤는데 종목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전 단테님의 열혈팬 가입자로 단테님의 무료 기법을 토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테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1년 동안 100만원 갖고 수천 번 매매 연습을 도전하기 위해 해당 유튜브를 개설하였고, 본 영상은 추천 종목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주식 차트 공부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 올리는 개인 채널로 오로지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기에 개인의 소소한 의견이 담겨져 있습니다. 투자 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보기에 앞서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오늘 아침에도 올려드리긴 했지만 분석하는 영상마다 참 좀 많이 손절을 하긴 했어요. 제가 손절하고 이 지금 100만원이 10만원이 까여지고 현재는 아까 들어갔거든요. 유니트론테 아까 이때 들어갔어요. 이게 어제도 들어가고 엊그저께도 들어가고 혼자 단타 친다고 했는데 역시 사람은 진짜 이렇게 기록에 남겨야 되나 봐요.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볼 때 더 올라가지 않을까? 더 올라갈걸? 또 껄무새가 작용이 돼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평가손익이 10만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팔지를 않고 마이너스로 처리됐고요. 삼진 L&D도 요것도 샀는데 이때 매도 다 했거든요. 이때도 좀 많이 손실이 좀 많이 났고요. 물론 제가 요렇게 그리긴 했는데 이게 2825원? 여기까지 볼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질 않고 그냥 224일선을 기준으로 이탈하면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100만원 갖고 연습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큰 돈이었다고 하면은 멘탈이 나갔겠죠. 그리고 요즘 장이 생각보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풍국주정 이거를 분석을 했잖아요. 설마 했는데 이게 분석하고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이 부분 112일선 손절 잡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이게 112일선까지 내려오긴 했더라고요. 이게 13,600원까지 네, 찍었네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어요. 나한테는 요런 차트는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요런 차트의 유형은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풍국주정하고 삼진 L&D하고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저는 요런 차트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차트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가 예전에 한국수출포장이라고 종목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게 급등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서 오늘 계속 장중 흐름을 지켜봤는데 이게 32,900원까지 찍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보는데, 혹시 몰라 이게 종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동훈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이런 주식은 어디에 엮여 있는 게 가장 안 좋아요. 그죠? 엮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것도 한번 흐름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초심을 잡고자 삼진 L&D 풍국주정 요런 차트 말고 요런 유니트론텍 있잖아요.
요런 거를 지금 또 공부하고자 했는데 이게 빠질 것처럼 하다가 안 빠지고 그죠? 다시 들어올리고 빠질 것처럼 하다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좀 지켜보다가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갔는데 정말 운 좋게 한 4,290원에 잡긴 했는데 이것도 갑자기 이렇게 훅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가 종목을 발굴을 할 때는 뭐 아침에도 했지만 물론 검색기로 종목을 발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저는 검색기를 사용을 안 하려고요. 검색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검색기에는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저도 물론 이제 단테님의 그 검색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서는 만든 거긴 하는데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은 검색기 같은 거를 요런 거를 다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 일일이 눌러서 차트 다 돌리면서 다 찾아보려고요. 차라리 그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그래야지만 나만의 종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수출 포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이제 제지 관련주가 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일 것 같다 하면서 그때 이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딱 보다가 여러 이제 섹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바로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이 보여서 이게 맞나? 파이오링크랑 삼보모터스 둘 중 하나를 했는데 이게 파이오링크를 보면은 지금 유니트론텍이랑 비슷하죠? 보이시나요? 파이오링크, 유니트론텍, 그리고 뭐였죠? 두 개네. 비슷해 보여가지고 일단은 유니트론텍이 가면은 나중에 파이오링크는 어떤 흐름을 갖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예정이긴 하는데 일단은 이거를 가져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내일 이렇게 다시 하락할 수가 있어요. 요즘 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멘붕이 온 거긴 하는데 유니트론텍은 앞서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거예요. 그쵸? 좀 상당히 좀 앞서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요거를 안 가져온 이유는요. 거래량이 터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 갖고 왔어요. 이거는 빠지면 쭉 빠질 것 같고 뭐 제가 좀 메리트가 없어 보여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물론 분석을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약간 아쉽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세력이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힘을 썼다라는 건데 얘가 한 번 더 위로 이렇게 슛하고서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뺄지 윗꼬리로 뺄지 안 뺄지는 요것도 제가 한번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제가 흐름을 좀 지켜볼게요 하는 것들은 우선은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어쨌건 공부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분석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갭으로 띄운 거예요. 갭으로 띄운 거는 개인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갭으로 띄웠다는 거는 그죠. 엄청난 세력이 힘을 썼다는 건데 거래량이 잠깐만 계산기 좀 해볼게요. 여기서 얼마야? 12,000원? 이렇게 하면은 110억을 썼네? 들어 올렸구나. 세력이 힘을 썼네요.
왜 썼을까요? 이것도 공부할 가치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죠? 그러네요. 이것도, 이게 지금, 또 하나,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고민이었던 게, 얘가 빠지면은, 이렇게 뺄 수가 있어가지고서는, 그래서 안 가져왔어요. 급등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 위로 한번 쭉 치고 내려올 수도 있긴 하는데, 요런 패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산 모양이긴 한데, 산 모양에서 밑에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뭐 얘가 지지해서 올라가면은 뭐 가나보다 하고 그냥 보내줘야 되긴 하겠죠. 일단은 한 먹을 구간이 한 10%는 있어 보이긴 해요. 10% 정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우선은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이제 이쪽 구간에 매물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뭐 하는 회사지? 서비스, IT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뭐야? HCI?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보안 서비스, 컴퓨팅, 보안 장비, 뭐 이런 보안 쪽이네요. 보안 쪽이라? 근데 잠깐만, 옆으로 횡보하고서는 가려나? 일단은 저는 이거를 패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가면은 뭐 가는 거고, 일단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걸려가지고 개불이 띄웠다는 거에 가게 되면은 확실히 한번 쭉 올렸다 갈 것 같은데, 쭉 올렸다 갔다는 거는 이렇게 윗꼬리 달고서는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윗꼬리 달고 이렇게 빠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빠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뭐 테스트하고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그냥 패스를 해볼게요. 제가 아직은 차트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살펴봤을 때는 거래량이 약간 미미한 게 약간 아쉽고요. 조금 더 모으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지지를 해야지.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쭉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아마 밑에서 한 번 더 물량을 모으고 옆으로 또 횡보를 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매집봉으로 작용이 되겠죠. 여기 이게 매집봉으로 작용이 되겠죠. 근데 주식은요, 한 번에 가는 건 없어요. 한 번에 가는 건 없고 물량 테스트를 하고 빼는 거기 때문에 단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10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있지, 우리는 항상 80%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건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말이 길었네요.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기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에 제가 공부를 하는데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이런 차트가 정말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따로 목록을 뽑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돌려보긴 할 건데, 이게 무슨 있나?
자, 주주 현황을 볼게요. 지분율이 37.91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지분율 10% 미만인 상장 폐지 요건이고요. 상장 폐지 요건 중 또 하나는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최근 4년 이내에 적자인지, 적자 기업이면은 4년 이내에 상장 폐지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24일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밑에서 횡보하고 구름대 밑에 52주 신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 요건이 되고요. 혹여라도 3월 달인데 못해도 1, 2월 달에는요. 224일선 밑에 구름대 밑에 그러니까 요 검은색이 224일선이거든요. 224일선 밑에서 요 구름대 밑에서 이렇게 주가가 놀고 있다. 근데 주가가 계속 신저가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피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단테님 유튜브에 가면은 그 내용 정리한 게 다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검색은 그냥 재무제표 이렇게 치시면 돼요.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거 꼭 참고해서 살펴보시고요. 저는 정말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율이 한 20, 30, 30, 40%면은 뭐 세력들이 작업하기 괜찮죠. 그리고 이 회사는요. 안정적인 매출의 성장세가 보이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그죠? 9개의 연결 대상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회사에서도 뭐 이익이 나겠네요. 매출액 증가 대신 영업이익 감소.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했대요. 판매량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감소했고 흑자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계의 OEM 매출에 영업활동을 개선하고자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ROE는 10 이상이면 좋죠. 그리고 PER은 10 미만. PER은 10 미만.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거 풍국 그 주정을 10 이상이라고 5 이상이라고 했나? 이 잘못된 건데 정정을 해야 돼요. PER은 10 미만. 그리고 PBR은 그죠? 1 미만. 네, 1 미만은 저평가. 뭐. 근데 이거는 어차피 과거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단테님께서 자주 보시는 거 저도 단테님 따라서 할 거라서요.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 이상이 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안 나네. 그리고 당기순이익 살펴봐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9월달 아직 3분기까지만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뭐 그냥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작년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그죠? 전년에 대비해서 조금 아쉽긴 하고요. 유동자산을 살펴볼게요. 요거죠. 매출 채권 및 이거와 이거를 더해서 유동자산의 40%가 안 넘어가죠. 그럼 괜찮고요. 재무 비율은요. 이자 보상 비율이 1하고 1.5 미만이면 안 좋아요. 그거는 회사가 은행에 이자 갚기 급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보율은 현재 회사에 쌓아둔 돈 2710% 많이 있죠. 부채는요. 부채가 100 이하면은 좋긴 하는데 100 이상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유보율이 많이 있다는 걸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다시 볼게요.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10%인데 10%가 못 미치고 근데 당기순이익이 늘어났어요. 그죠?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이 왜 늘어났을까요? 다른 데서 수익이 있는 거겠죠. 금융수익 보이시나요? 금융수익을 볼게요. 이 회사는 외환이익에서 돈을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생상품에도 투자를 했고 회사가 이런 데도 투자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잠깐만.
올해 환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선 이럴 수 있겠구나. 되도록이면 회사는 금융 수익이나 이런 데도 물론 괜찮긴 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이 영업이익에서 이익이 잘 나면 괜찮겠죠. 여기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뉴스는 제가 보고 있질 않아가지고 우선은 차트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트는 제가 처음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 너무 자주 눈에 띄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어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한 이 정도 살펴볼게요. 근데 뭐 이래? 요거 이래 많긴 한데 보면은 한 2017년? 이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살펴보시면 2020년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자, 이거 줄 긋는 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고점과 고점끼리를 연결하면 추세가 나옵니다. 저점과 저점끼리도 연결을 하면 추세가 나오고요. 그래서 고점과 고점끼리를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끼리를 연결하면 얘는 지금 하방 추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 있다가 그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하락하던 주식이 이렇게 상방으로 틀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끼리 연결을 하면은 요런 박스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서는 이탈을 했어요. 그죠? 이탈을 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 볼게요. 요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또 요런 흐름 보이시죠? 보이는데 여기서는 좀 가겠다 했는데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온 거예요. 뭐 안착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여기 한 번 더 밑을 이탈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올라오는 모습에서 보시면은 어쨌건 이 하락을 하던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그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뻥 하고서는 0의 기운이 딱 들어왔어요. 단테님의 영차김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0하고선 세력들이 힘을 쓴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힘을 썼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힘을 썼는데 보면은 지금 이 박스 라인 있잖아요. 이 박스. 요 박스죠. 이 박스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박스는 공굴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이 박스를 강력하게 이렇게 뚫어 올렸어요. 그죠? 강력하게 뚫어 올렸는데 요렇게만 보시면은 뚫어 올렸어요. 그죠? 강력한 거래량으로. 근데 다음 날에도 또 뚫어 올렸어요. 더 많은 거래량으로. 그래서 얘가 어디를 찍었는지 한번 딱 살펴볼게요.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얘가 지금 이쪽에 매물대 라인을 터치를 하고 있구나. 이쪽에 물량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쪽 라인을 살펴를 보자면은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박스가 형성이 됐어야 됐는데 지지를 못하고서는 이탈을 해가지고 쭉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을 터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 터치하는 모습을. 그래서 세력들의 좀 방향성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0 들어 올렸잖아요. 진짜 강력한 힘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면은 7%죠. 여기서부터 하면은 상한가죠. 36%. 여기서부터 하면요. 이것도 거의 상한가예요. 그죠?
세력들이 엄청난 힘을 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돈을 쓴 거잖아요. 진짜 어마무시한 돈을 썼기 때문에 얘네는 바로 이탈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보이시면은 224일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도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볼린저 밴드 요 하단도 같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 즉 주가는 지금 상방을 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원래는 제가 구름대 위에 있는 것, 내 머리 위에 있는 주가 위에 있는 구름대는 절대로 갖고 오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거 주식 괜찮나 보인다 하는 것들이 좀 많이 가는 모습이 보여서 이것도 추후에 흐름이 어떻게 지켜보는지 좀 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얘가 만약에 224일선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다고 하면은 뭐 위아래로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어쨌건 얘는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위아래 박스권. 요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요런 박스권의 흐름이 있어요. 요렇게 위아래로.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탈을 하더라도 224일선을 찍고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요, 박스권을 매매를 거의 안 해요. 박스권 매매를 안 하는 게, 박스권을 매매했다가 올라가겠지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쭉 이탈해 버리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선 되도록이면은 매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 회사는 조금 분석을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져가지고서는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거래량이 좀 터진 모습이 있긴 하는데, 얘가 자꾸 어디를 찌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와 여기, 그리고 아까 이쪽 라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옆을 이렇게 가보면 아까 이쪽 라인, 그리고 여기 매물,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 물렸던 개인들, 그죠? 여기 물렸던 매물들, 요거를 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들어가신 분이나 만약에 들어갈 예상이신 분들은요, 이봉의 시가가 이탈이 되면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봉의 시가가 5,050원이잖아요. 그래서 5,050원을 이탈하면은 저 진짜 이거를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111선 풍국주정도 그러고,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근데 얘가 한 번 더 여기까지 기회를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정말, 그러면은요,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요, 손절은 정말 짧잖아요. 위아래로 내가 만약 여기서 매매를 하면은 그날 종가가 이걸 이탈을 했어. 그럼 바로 자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잡았는데 이렇게까지 빠지면 이게 10%짜리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224일선을 기준으로 들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음봉이 조금 걸리긴 해요. 그래서 이 음봉이 지금 5,060원을 터치하고 있긴 한데, 정말 얘가 한 번 더 빼면은 5,050원이나 5,060원에 한 번 더 빼고서는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224일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가면서 옆으로 박스권을 하면서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여기서 빡 하고 뚫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얘가 이렇게 뚫었을 때는 밑에서 강력하게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뚫었다고 해서 뚫은 거를 그대로 잡으시면은 안 돼요. 그러다 다시 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저의 관심 목록에, 제 관심 종목에 넣어둘 예정일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24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224일선이 이게 아니라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에서와 여기에서의 차이점이 틀려요. 여기서는 5,030원,
5,430원이 저가고요. 이쪽에서는 5,460원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500원. 그래서 224일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때 여기를 224일선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24일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 잡고 가면 되고요. 이게 며칠간 흐름을 지켜보면서 얘가 음봉으로 224일선까지 내려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식. 이게 오늘 양봉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모르겠어요. 일단 유니트론텍이 조금 급등을 하면은 팔고서는 요것도 한번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은 저는 매매는 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리면은 선 미리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질 않아 가지고 요것도 내역을 제가 다 보여드리긴 하는데, 어쨌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그냥 박스권으로 이렇게 먹으면은 될 구간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박스권을 이렇게 딱 뚫었다 하면은 얘 아마 바로는 안 뚫을 거예요. 만약에 뚫더라도 이렇게 안 뚫고요. 만약에 뚫는다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뚫는다 하면은 얘가 이게 224일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기 박스권 이탈하고 골 판 다음에 이렇게 해서 뚫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골 파고서는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렇게 먹을 구간이 그래도 한 10% 정도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거고요. 또 지웠어. 웬일이니. 죄송합니다. 224일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 잡아간다. 그리고 내일부터 음봉으로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최소한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 음봉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224일선 이탈하게 되면요. 지금 이봉의 시가잖아요. 시가 5,050원. 5,05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엄청 힘을 썼거든요. 힘을 썼는데 개인이 많이 탔다 싶으면 5,050원까지 한번 밑으로 5,050원까지 털고 오를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까지. 지우지 마라 제발.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요 6,330원을 뚫어야 돼요. 6,330원. 여기를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돼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세력이 이렇게 힘을 썼잖아요. 0하고 힘을 썼어요. 그러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눌림에서 다시 잡고서는 올라가려고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고 다시 힘을 썼어요. 그죠? 힘을 썼는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얘가 만약에 세력이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맞고 떨어진다. 여기서 계속 맞고 떨어지면은 세력들은 계속 돈을 쓸까요? 돈 안 써요. 돈 안 쓰면은 이렇게 또 밑으로 가서 밑에서 한 번 더 고를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얘는요, 우선은 6,330원은 무조건 뚫어야 돼요. 얘가 정말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힘센 저항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보이시나요? 여기 또 이 앞전에도 여기가 좀 엄청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 보이시죠? 이쪽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얘가 저의 예상대로라면은 얘가 한번 이렇게 힘을 썼잖아요. 힘을 썼으면은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야지 정상이거든요.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단기적으로 먹을 구간, 만약에 얘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지지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10%의 먹을 구간이 있어 보이게 가져온 거고요. 한 번 더 고를 팔 것 같은데. 정말 악질의 세력이라면 여기까지 한 번 더 이렇게 골 파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이렇게 갈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횡보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러면 다들 십니까? 얘 갈려나? 박스네? 이렇게 물량을 모아놓고 얘가 갈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세력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6,330원까지 터치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224일선을 이탈 시 저는 매도 전략. 그죠? 삼진 LNT. 정말 생각할수록 12월 8일 오후 8시 48분 이렇게 할 거고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 이상은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면요. 5,460원? 아닌데? 5,460원. 5,460원이라 5,460원. 얘가 지금 5,460원을 이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5,460원이 어디요? 5,460원. 224일선 부근이네. 그죠? 5,460원. 여기도 해놓을게요. 224일선, 즉 5,460원.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224일선이 5,460원 정도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건 주봉으로 본 거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얘가 현재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절대 깨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여기를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4일선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전에 보셔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얘가 여기 절대를 깨지 않아야 됐는데 깨고 나니까 나중에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 여기 저항을 뚫어야 돼요. 근데 이 저항이 힘들잖아요. 뚫기가. 주봉이잖아요. 주봉으로 저항을 뚫기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이 저항을 어떻게 뚫었을까요? 바로 이걸로 뚫은 거죠. 저항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5,460원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5,460원을 이탈하면 다시 5,460원이 지지가 아니라 저항 라인이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시간이라 하면 기간, 가격, 기간도 오래고 오래되면서 가격도 그만큼 현재보다 낮아짐. 이게 뭐지? 주봉까지도 파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저 분봉도 열심히 공부 중에 있긴 하거든요.
분봉. 분봉을 살펴보자면 6,380원이 어디야? 일단 여기를 넘어줘야 되네. 일단 6,330원을 넘어줘야 되긴 하는데, 야, 여기는 또 갭으로 떨어졌네. 여기 또 갭으로 떨어져서 메꿔주곤 했는데, 이 세력들이 무섭네요. 그죠? 무서운 세력들이에요. 삼보모터스. 네. 빼면 이렇게 갭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짧게 먹고 짧게 치는 방식으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시간에도 봐요. 원래 시간에 안 보거든요. 시간에는 안 봐요. 파나진 때문에 보게 됐어. 파나진. 요거 때문에 맨날 시간에를 보게 돼가지고서는 어찌됐건 오늘 3번부터쓰는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래도 이게 되게 100만원 갖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부담은 없네요. 솔직히 말해서. 유니트론트에게 매도를 하게 되면은 3번모터스 양봉일 때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약속해요. 양봉 매도, 음봉 매수. 우리 이 전략을 가져갑시다. 네.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게 아쉬운 점도 많아. 이걸 내가 왜 분석을 안 했지? 왜 분석을 못 했지? 조금 더 분석을 할 걸. 뭐뭐 할 걸. 또 껄무새가 작용이 돼서. 근데 조금 걸리는 게 있다면은 구름대라서. 그래서 예상을 하건데 6,330원이 진짜 여기가 마의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를 일단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놀 거잖아요. 이런 캔들 아니에요? 이렇게 막 놀 거잖아요. 그러면 구름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6,330원을 뚫는지 여부와 그리고 만약에 뚫는다고 하면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이렇게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해야 되겠죠. 길게는 이게 며칠짜리야?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9일? 1, 2, 3, 4, 5, 6 6일에서 9일이네요. 6일에서 9일짜리 대략 2주 정도? 2주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2주 정도? 그러면 다음 주 안에 얘가 어떤 방향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5,460원에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하면은 6,330원까지 터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또 하나의 구간이 있구나. 또 하나의 구간이 있었죠. 6,110원이었어. 6,110원. 얘가 여기를 뚫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다시 합시다. 단기적으로 6,110원 6,110원에서 6,330원까지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렇게 조심조심히 접근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한 번 더 골을 팔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밑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터치하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우린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얼마였지? 1,050원. 아닌데? 얼마였죠? 5,460원. 죄송합니다. 5,460원. 얘가 첫 번째는 요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터치하고, 그죠? 지지를 하다가 내려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여기까지 터치하고 내려오는 시나리오.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래서 제가 여기 6,110원, 6,330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얘가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를 하면은 10% 구간이고요. 내일 양봉으로 하면은 여기서도 또 10% 이상의 구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10%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삼보모터스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삼각수렴인데? 그러면 삼각수렴이면 이렇게 하고 뛰어오면 참 좋긴 한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오르면 좋긴 한데, 좋게 보는 관점은 얘가 거래량이 엄청 크게 실렸다는 점. 바닥권에서의 삼각수렴이라. 단순위표 적용하기. 일단은 얘가 60일선이 저항이네요. 60일선을 뚫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60일선을 뚫으면은 111선에 안착한다. 이런 그림.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중심값이죠. 중심값을 깨지 않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1,460원. 1,460원이라 중심값이라. 중심값을 깨지 않고 가게 되면은 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지하고 오르는 모습. 어쨌건 주식은 희망회로를 절대 돌리면 안 됩니다. 네. 차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크게 화면을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생각이 났네요. 그리고 이런 거 자주 추세선을 그려보는 거 좋아요. 네.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맨날 그리거든요. 이렇게. 이게 역 헤드 앤 숄더. 이런 거. 이런 차트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급등 추세. 급등 추세. 그죠? 뭐든지 급등하는 추세는 한 이 정도만 하고서는 계속 이렇게 가는 추세는 절대 없거든요. 급등하는 거는. 급등하다가 이렇게 이탈을 하고서는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급등을 하다가 이게 옆으로 이렇게 박스 치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절대로 급등 추세는요, 왼종일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열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희한한 종목 하나 있던데, 되게 야금야금 해가지고서 막 8만원, 9만원까지 간 종목 있던데, 유보율 엄청 많고. 어찌됐건 요것도 계속 차트를 보다 보면 요런 것들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 어찌됐건 저의 분석 오늘 많이 1시간 넘는 거 아니야 이거? 어찌됐건 오늘 저희 삼보모터스 종목 분석입니다.
다시는 풍국주정과 삼진 L&D 이런 자리의 종목을 절대로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공부해보고자 가져왔는데 역시 저에게는 맞지 않는 거 죄송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주식 1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 이게 제가 뭐냐, 여기 실시간 잔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닌데? 어디 있죠? 당일 매매 키다리 요것도 막 오늘 막 들어가고 막 이러고 하고, 봐봐요. 구경지에는 막 이런 높은 데서 막 사다가 매도하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혼자 막 단타 쳐본다고. 역시 저는 단타에 소질이 없어요. 이거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삼진 L&D가 손실 봤죠. 네. 2,940원에서 쭉 빠지길래 종가 때 보자 했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냐면 여기서 내려갔을 때 손절해야지 했는데 밑꼬리 달고서는 쭉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고서는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버린 거예요. 역시 전 아직까지는 계속 내가 차트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매매를 해봐야 된다. 여러 번, 몇 수십 번, 몇 천 번 손절을 해야지만 나는 뒤도 보지 않고서는 내 기준점을 이탈했을 시에 바로 매도를 한다. 요거를 계속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단테님, 주식 단테님 검색하시면은요, 여러 기법들 공개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기법들만 익히셔도 차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몇몇 가지 좀 꿀팁 같은 것도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자 전달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야, 너 수익도 안 나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어? 네, 죄송합니다. 아직 저에게는 9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9개월 뒤에는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하는 주식 10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 투자 하자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